AI 시대 어디로 튈줄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양계,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키타임 한 닭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김막스, 우공, 네, 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들떠가지고 느끼셨겠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인기가 지금 게시판에 지금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댓글이 지금 저희가 못 달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엄청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오늘 녹음한 날짜가 9월 19일이거든요. 네, 9.19. 역사적인 날이다. 또 드디어 남쪽에서 멜론 머스크님이 신이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저희랑 함께 팟캐스트 들으시면 아마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멜론 머스크를 연호하면서 장난 아니야. 나 걱정돼서 그래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멜론 머스크님이 따로 또 팟빵 빠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다 뺏어가실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멜론 머스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방금 소개받은 멜론 머스크입니다. 예. 멜론 머스크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날고 기는 기업의 executive, executive라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 특별히 AI 핫값다리가 AI 시대에 많은 청취자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직장인들이 투자나 커리어 양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AI 시대를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기업인의 관점 혹은 직장인의 관점. 사실은 임원도 월급쟁이 아닙니까? 네. 고달픈 들어보면은 마음이 짠할 때가 좀 많아요. 힘드시죠? 네. 그 전에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제 경력이지만 2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10년은 비즈니스 쪽 여러 가지 전략과 그다음에 기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한 2010년도부터 한 12년 사이에 AI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AI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다양한 기술, 그전에는 이제 ICBM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저희 업계에서는 ICBM은 IoT,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빅데이터, 모바일. 이렇게 해가지고 ICBM을 했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AI를 집중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10년 동안 이제 비즈니스 외에, 기술, 특히 이제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비즈니스와 기술 사이에서의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 윤활유 역할을 좀 하려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현재는 AI 관련된 기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리지를 통해서 좀 세상을 혁신하기 위해서 남은 10년 AI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멜론 머스크님을 모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저희 셋이서 많이 얘기를 하다가 저번에 이제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요청을 드렸어요. 한번 나오셔서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또 AI를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초창기 멤버시기도 하고 사실 오늘 ICBM이 얘기가 나온 줄 몰랐는데 역시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한참 업그레이드 했다, 우리 방송이. 그래서 오늘 바탕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운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지식을 좀 나누고 공감하면서 미래를 좀 저희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질문 들어서 시작할게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되게 우공 선생님하고 션님도 한번 질문 드려줄 것 같아요. AI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되는데, 지금 계시는 회사의 직장인들,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AI에 대한 사실 저희가 항상 방송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센스가 어정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세상은 정말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나름 고객사를 가고, 기업인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 저희가 느끼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AI 평양이 됐던 AI 바람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장인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머스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AI 관련된, 특히 이제 그 생성형 AI죠. 이제 작년에는 그냥, 단순한 이제 답변, 레그 기반의 데이터를 해서 그냥 단순 답변 정도였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잘 모르는, 레그가 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예,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그가, 작년에는 단순한 이제 답변을, 이제 그 레그 기반으로, 이제 답변할 수 있는 단순 챗봇, 요 형태의 서비스였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레그라는 단어가 고품격의 대가가 있다. 그렇죠. ICN 그다음에 뭐가 나왔다? 레그가 나왔다. 그게 이제 검색 증강 생성이랑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예. 그래서 그렇죠. 대규모 소위 말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출력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응답을 생성하기 전에 데이터 소스의 외부에 실려 있는 기술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는 답변을 내기 위한 어떤 DB,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이제 프로세스. 이게 이제 퍼플렉시티로 치면은 퍼플렉시티가 이제 소스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레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GPT 처음 나왔을 때는 예를 들면 인어공주 결말 어떻게 끝나라고 물어보면 그냥 모델이 학습된 정보에 기반해서 답이 나왔는데 그게 기분이 좋으면 제대로 답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또 이상하게 답하거든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의 그 검색 엔진을 붙여서 검색 엔진에서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게 쉽게 말하면 약간 오픈북 테스트처럼 이제 우리가 찾은 정보를 이거인데 이거에 기반해서 답을 만들어 봐 하면 이제 그 검색으로 통해서 증강이 된 생성이다. 네. 그래서 단순 답변에서 올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 초부터 이제 뜨기 시작한 게 이제 에이전트. 에이전트 개념 자체는 어떤 특정 업무 범위를 이제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엔드투엔드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 단위를 해결해주는, 대신 할 수 있는 역할을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이 에이전트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좀 봅니다. 이 에이전트가 되면서, 이제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전히 갭은 있는 게, 무슨 뭐 저도 이제 약간 임원이긴 하지만 이 C 레벨들, 특히 이제 한 3년, 5년을 바라보는 이 C 레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피부로 와닿는 위기이자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C 레벨에서도 굉장히 체질 많이 하는 거는, 이 AI밖에 살 길이 없다. 이러면서 엄청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이브를 거는 이 온도가 임직원들한테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위에서는 굉장히 기술을 접하고, 이 기술을 이제 경험한 여러 이제 사람들에서는 이제 그런 위기감과,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 임직원들, 아직까지 이제 그냥 챗 GPT에 그냥 단순하게 채팅하고 답변하는 정도에 있는 이제 임직원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변화를 좀 느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자녀분이 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분이 30대에 같이 자녀를 있다 치면은 사실은 그 자녀분이 와가지고 아빠 AI가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딸이 2명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대학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AI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5년 뒤가 정말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이 안 뽑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팔란티어, 피터 틸이 그랬거든요. 대학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에서는 프로젝트리 대학을 가지 말고 차라리 너의 천재성을 여기 와서 같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이비리그에 갈 만큼 똑똑한 친구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이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바로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해라. 대학이 사실은 소용이 없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그 자녀들한테 이제는 조금 5년 뒤, 진짜 10년 뒤에는 극과극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아예 좋은 대학이거나 아니면 그 언어더이거나 차라리 정말로 좋은 대학으로 가면은 사실은 재미는 없어지지만 그냥 그 대기업과 뭐 이런 커리어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외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로 이 대학에 대한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님한테는 요즘 어떤 말씀이 나는지요? 지금 대학생은 특히나 더 그러면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사실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그, 사회 초년생들은 그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깜짝 놀라는 거는 그 초등학생들도 요즘 다 챗GPT를 쓰거든요. 근데 이 챗GPT를 쓰는 어떤 그 노하우 아니면 방법들이 연령대마다 좀 틀려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50대, 40대 야 이런 분들은 그냥 검색으로 쓰는 거고 사실 20, 30대 애들은 그 이제 어떻게든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거나 본인들의 업무를 뭐 생산성을 향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고 10대는 그냥 AI 네이티브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면서 본인이 그냥 바이브 코딩 해가지고 본인 그 게임 만들어 쓰고 얼마 전에 링크드인에서 봤는데 막 판교에 있는 개발팀장을 하시는 이제 분이 계셨는데 여성분인데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외국인을 위해서 사우나 스파 같은 거 이렇게 서치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기 자녀들이 한 10살 11살 됐는데 이 친구들 자기 자녀들한테는 핸드폰을 안 줬었대요. 핸드폰을 안 주다가 그래도 이제 컴퓨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컴퓨터를 줬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게임을 하고 있더래. 게임 프로그램을 안 깔아줬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자기가 바이브 코딩으로 게임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한 10대 지금 20대의 그 초반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네이티브한 환경이 됐거든요. AI를 개발하는 것들은 제 생각엔 이제 게임 끝이에요. 이제 빅테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걸 이해를 하고 응용해서 자기의 삶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AI 기반으로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공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팟빵 할 때 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5년 뒤에 수입은 2030년이 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 계신 현님도 항상 하신 말이 이미 레시피에 나와 있다.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40대, 30대, 20대 직장 커리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30대들이 가장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들이 특히 30대, 저는 33살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중간 관리자가 됐었을 때 세상은 바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30살 때들이 중간 관리가 되면 아마 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AI 에이전트들을 관리할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조직 체계도 바뀔 거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현재 40대, 30대, 20대로 나눠서 갔었을 때 이들이 현재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은 그 조직원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대들은 느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시대들이 느끼고 그게 나한테 명령이 하다될 때까지 그냥 잠자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아니면 그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지. 근데 이제 좀 영역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작년까지는 뭐 마음대로 한번 제너레이티브 써봐 이랬는데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압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은 어디서 제일 현재는 많이 성과가 나냐?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도 저 신문에 나왔다시피 신규 개발자 엔지니어 안 뽑는다 그랬거든요. 아예 선언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뭐 커서나 윈드서프, 뭐 클로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다 나온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생산성이 한 그 현재 업무 한
40~50%는 그냥 껌으로 절감을 해주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좀 많이 이제 그 소프트 개발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한 2~3년 전만 해도 했겠죠. 굉장히 핫하고 이거는 완전 철밥통이고 영원히 갈 것처럼 했는데 그리고 저도 뭐 유튜브로 좀 얼마 전에 봤는데 예전 그 한 2~3년 전에만 해도 그 아이비리그 쪽에 뭐 이제 코넬이라든지 MIT라든지 이러한 그 유수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졸업생들이 취업률이 300%, 400%였어요.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점에서. 근데 최근에는 50%도 안 된대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구글도 대량 해고를 이제 소프트 개발 쪽 해버리고 사실은 샘 엘트먼이 그 뭐 과장되긴 얘기했지만 올해 말 정도 되면 거의 한 8~90%는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아예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쪽, 그러니까 개발 영역에서의 어떤 그 계층이나 아니면은 뭐랄까 이제 헤게모니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남는 사람들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간자들이거든요. 신입 사원들을 안 뽑고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AI 에이전트들한테 다 학습을 해.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 5년 뒤에는 그런 신입사원들 안 뽑게 되고 AI가 더 똑똑해지면서 AI에 되게 의존하는 이제 그런 체계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업무 재배치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대기업들은 그러겠네. 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보통 한 그 경영진들의 생각들은 기본 한 30%는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력의 30%는 AI가 무조건 대체해야 돼. 그래서 남은 30% 인력을 어떻게 쓸지가 내 고민이야. 이게 지금 이제 트렌드입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고용 유연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를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뭐 저희 대기업 중에 글로벌한 대기업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해외에 있는 인력은 다 자르고요. 기본적으로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그 이제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법 때문에 자르지 못한 인원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저성과자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교육을 다시 시키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대상자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겠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걸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직장인으로서는 제일 싫은 일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제가 뭐 이제 그 맨 앞에 서서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좀 약간 제가 도살자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타입될지 모르겠지만 AI가 어시스턴트로서 그 업무를 도와준다라고 이제 저희가 좀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 냉혹한 현실이 좀 있는 것 같다 좀 생각이 언제부터 그런 무브먼트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할까? 지금부터. 이건 재배치를. 네.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무섭네, 진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위기감을 작년에 되게 낯가리게 느꼈고, 되게 저 혼자 되게 조바심을 냈어요. 뭔가를 내가 여기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혼자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고, 인터뷰들을 막 찾아보고, 저는 이제 전환점이 이제 뉴스레터였던 거고, 뉴스레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 인터뷰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작년에 이미 다 얘기를 했었어요.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되게 수수께끼 같은 말에 숨겨서 그때 한번 얘기해줬죠. 앞으로 직원은 줄 건데 인건비는 낼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회사 전체, 그러니까 직원당 인건비는 높아질 건데 회사 전체로는 인건비가 낮아질 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를 거든. 직원당 인건비가 높아졌는데 회사 전체 인건비 낮아지는 얘기 뭐야, 그러면. 사람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저쪽 C레벨에서는 이미 이걸 보고 있구나, 저를 밀어붙이겠구나라는 걸 작년부터 제가 접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최대한 가깝게 있어요. AI랑 최대한 밀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AI 관련된 회사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거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채널에 사실은 그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아예 AI 리터러시를 갖춰서 AI 관련 전문 인력으로 커리어를 뚫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투자로 그쵸. 만회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했던 거죠. 저는 도배랑 이제 보일러. 도배랑 네, 물론 이제 도배는 이제 AI가 대체할 수 없으니까. 도배 배움. 도배 배움, 줄링하고, 뭐 이런 거, 에어컨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죠. 저는 이제 멜론 머스크님이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까 전에 이제 C레벨에서 엄청 이 변화를 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욕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욕이 높은 건 알겠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대부분 임원분들은 연령대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대는 그냥 마치 뭐 서치하듯이 쓰고 10대는 바이브 코딩 하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모바일 폰을 처음 했던 것처럼 능숙하게 쓰는데,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듣는 게 되게 많으시니까 그 조바심이 많이 나올 줄 알겠는데, 과연 이거를 이제 조직적으로 어떻게 잘 빼나가고 있을까? 되게 좀 난감한 질문인가? 아니요, 근데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러니까 그게 저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위의 생각, 윗분들. 윗분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하시고 약간 직관적인 것 같아.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트렌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연구소에서도 엄청난 인폼도 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들은 이제 한 3년 뒤, 5년 뒤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야, AI로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챌린지를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빅테크 기업의 정말로 천재와 같은 그 제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 전 멜론 머스크인데요. 네, 일론 머스크나 뭐 사티아 같은 아니면 이제 뭐 주커버거 같은 선도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 깊은 인사이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없지만 뭔가 바뀔 것 같아 느낌이. 동물적 감각이 작동하는 거. 동물적 감각이 작동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저도 그 AI로 옮겨 탄 거는 정말 저의 동물적인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옮겨 탔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동물적 감각으로 하여튼 이제 계속 푸시를 하는 거고, 그걸 받는 실무 이제 임원이 이거 어떻게 온라인 해가지고 회사를 움직여야 될지 이렇게 좀 고민하는 거죠. 오히려 그 앞정의 핀처럼 압박이 되게 많으시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숙제를 이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제 우리나라 고용 그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리스킬에 대한 생각도 되게 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있을 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요. 계속. 그 리스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 혹시 오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킬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로 이제 해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제 AI로 다 바뀌게 되면서 한 30-40%의 인력이 남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거든요. 이 인력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느냐? 내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리스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AI 리터러시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제공해 주던가, 반반인 것 같으니까 그거를 받아서 본인도 AI에 타고 가던가 아니면은 아예 허드렛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나이대에 따라서 이 영향이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년 뒤에 예를 들면 정점을 찍혀 혹은 이제 기업에서 어떤 무브먼트들이 일어나서 한 3년 뒤부터 본격적인 직무 재배치가 그냥 극대화가 되고 예를 들면 리스크의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AI 기술이 발달돼서 에이전트 AI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생산성 확 만들어주고 근데 그 시점에 나이가 예를 들면 40동들이에요. 근데 그 진짜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예를 들면 뭐 화면에 노안이 와서 화면도 안 될 거고 그잖아요. 뭐 자판도 못 칠 거고 이런 상태에서 리스킬이 나도래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분 지금 오다가 화면이 안 보여갖고 길도 못 찾았잖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리스킬 되고 그런 것도 사실 젊은 세대들보다 또 어떻게 보면 좀 뭐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또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분도 어떻게 될지. 저 같은 경우는 참 세상이 정말 너무 냉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로 돌아가면 아니 훨씬 더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마차 시대, 자동차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마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해주고 사회는 그냥 같이 한 방향으로 쭉 갔죠. 그쪽이 생산성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 정말 냉정하지만 약간 그냥 적자생존 진화론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패러다임 아래서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거기서 자기 길을 찾아서 나는 그러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차려야지 나는 뭐 주유소를 차려야지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그 올라탄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서 다시 좀 살아나는 길 찾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나는 계속 마차밖에 만들 거야 하는 분들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저는 약간 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성인들이고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뭐 뉴스나 뭐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전파되고 있으니 개인의 어떤 책임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에서 저는 다 개인한테 달렸다 생각해요. 뭐, 제 말씀한 것처럼 리스킬이나 아니면 뭐 트레이닝 같은 것들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분위기가 쌓여질 것 같긴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는 본인의 그 결정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아는 50대, 60대에 있는 분들도 지금도 막 여러 가지 계속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 AI를 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리터러시를 꾸준히 공부해서 본인만의 이런 영역을 만든다거나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마 제가 5년 내에 업무 재배치에 대한 이제 굉장히 광풍이 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런 AI 리터러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대하느냐를 마음가짐을 가지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들이 나누신 것 같아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종 톡방에서 얘기하는 게 게임에 빨리 참여해야 되나, 게임에. 그래서 저는 조금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예 AI에 참여한 거나 투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이제 솔로 엔터프리너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 여러 엄청난 AI들 쓰긴 하지만 진짜 저는 믿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게 1인 유니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저도 100% 공감.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근데 내가 했을 때는 공감 안 했는데 멜론 머스크 얘기하는 거. 머스크잖아. 그때 되게 나 무시했었던 그딴 게 어디 나오나. 그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머스크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고 봤었을 때 2000년 거의 2000년 초반에 우리 HTTM 프로토콜이라고 하나? 우리 클라우드 HTTP. HTTP.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근간이 생겼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데스크탑에 다운을 받아서 했던 것들이 그냥 웹상에서 구현이 되는 기술이 생기면서 되게 큰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쉽게는 우리가 썼던 것들에 대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던가 이런 것도 생겼지만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큰 기업들밖에 접근을 못했던 자원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접근 가능한 것들이 생겨서
되게 작은 기업들이 제가 그때 되게 많은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산업의 언번들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지도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되게 큰 P&G가 어떻게 조그마한 스타트업을 통해서 쪼개져 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자동차, 어떻게 보면 그 밸류 체인을 막강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쪼개고 나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흥미롭게 본 경험이 있었는데 전 AI 혁신이 그거를 훨씬 더 개인 단위로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앨런 머스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멜론 머스크. 네, 멜론 머스크님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쪽에서는 멜론 머스크. 그래서 굉장히 전 타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개개인한테 과거에 조그만한 스타트업들이 접근 가능했던 자원의 접근성이 이제 저는 훨씬 더 쪽에서 개개인한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는 1인 유니콘은 이미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커서가 4명이 창업을 했거든요. MIT 석사 학생들 4명이 창업했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12조예요. 그럼 4손을 나누면 한 사람이 3조씩 가치를 생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생각해보면 1인이 1조 이상 가치를 생산하는 1인 유니콘은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근데 직원은 그거보다 많을 거잖아요. 그쵸? 직원 지금 현재 20명. 20명이에요? 진짜 그러면 1인 유니콘이라 볼 수 있네. 그렇죠. 다른 얘기인데 텔레그램에 직원 수도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나 깜짝 놀랐잖아. 30명이래요, 텔레그램이. 그래요?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1인 솔로, 1인 솔로죠? 이분이 실명과 본명 이런 걸 잘 몰라. 솔로 지역 이런 거 솔로프레너. 나는 솔로다. 솔로프리너. 그래, 솔로프레너라고 하죠. 서울 옆집 앞이죠. 근데 오늘 좀 당황스러운 게 갑자기 한 분 오셨다고. 우리가 너무 고품격이 된 것 같다. 그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너무 고품격이어서. 원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저도 원래 그렇게 고품격이 안 냈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쪽에서 온 멜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좀 품격을 좀 높이려고. 정말 근데 진짜 혼자가 제가 순기경 작가. 그분이 요즘 경량사회, 경량 호칭, 경량 문명. 문명, 이 경량의 단어가 들고 나오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중량사에서 경량사로 넘어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게 유사한 생각인 거예요.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녹음하는데, 그냥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유튜브에 나왔는데, 어느 유튜브를 하면 예전에는 PB 있고 AD 있고 막 30명씩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혼자 카메라 세팅하고, 근데 구독자가 20만 명.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1인 솔로 1인 솔로. 솔로프리너. 솔로 엔터프리너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사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AI 리터러시로 얼마만큼 이 AI의 활용 능력을 키워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어떤 본인만의 영역을 찾아 나갈 것인가. 혹시 저희 앞에 방송을 좀 들으신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정회가 일맥상통한 A장령, 그리고 종결형, 완결형. 지금 다들 뭘 종결하는 완결형 방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도래한 세상은 개개인마다 엔드-투-엔드 경험, 시작과 끝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 그 경험을 쌓아서 자기만의 이런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솔로프리너라는 얘기 듣고 제가 책을 한 권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제가 보고 되게 독서 모임에서 보고 너무 좋아서, 사실 안타깝게 지금 결판이 돼서 구하시려면은 이제 알라딘 주보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는 책인데, 이 사람 이것도 갖다 팔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오늘 왜 샀냐면 저의 구독자가 놀라지 마세요, 머스크는 30명 35만 명이라고 하고 싶지만 30K. 왜냐 이게 내가 알라딘 중고서를 쳐봤더니 한 15번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제가 강남의 7번 출구에 가서 샀거든요, 이 책을. 그래서 미노와 고스케, 일본 천재 편집자가 들려주는
새로운 시대, 일하기 혁명, 미치지 않고서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오래된 책인데 네. 이 책이 저희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책이 얘기하는 미래가 이 미래예요. 솔로프리너의 시대가 온다. 그 내용은 이게 자기 자신이 솔로프리너로 성공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2019년도에 나온 책이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출판사 편집자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앞으로의 시대는 개인 브랜드의 시대고 자기만의 부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걸 벌써 얘기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트라이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트레바레 빅클럽 같이. 그렇죠. 인플루언스 경제. 자기가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 구독형 모델로 꾸준히 그 수익을 창출하면서 어떨 때는 자기가 부족장이고 어떨 때는 부족원이 돼서 이 여러 부족, 자기 동맹 부족들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미 2019년 이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게 빠르지? 초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놀랐던 책이어서 이거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그 그러네. 카톡방에 올렸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꼭 보시길 보내드립니다. 말 못 가시면 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마진 20%나 붙이고 싸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차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혼돈 속에 뛰어들어라. AI의 혼돈 속에 이제 뛰어드시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이게 반문인데요.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어요. 이게 사실은 저는 아까 솔로플리너? 예. 1인 솔로플리너? 뭔지 모르겠지만. 1인 솔로플리너 말고 그때 똑같은 말이잖아. 3인 솔로플리너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무시하시네. 예. 그리고 이름을 팔아라. 예. 그리고 손을 움직여라. 유착하라. 한미와 열광으로 승부하라. 라는 이제 책 제목이 있는데, 저도 하여튼 오늘 두껍지 않은 책이어서 하루 이틀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읽고 뭐 다음 편에는 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 약간 느슨한 공동체? 네.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도 느슨한 공동체. 사실 맞아요. 저는. 그걸 가족은 아니잖아. 싸우실 거예요?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내가 좀 뭐라 그랬거든요. 이게 길도 못 찾냐. 일본인한테 나를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하냐고. 길도 못 찾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 뭐랄까 이렇게 가치를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소셜 커런시. 그때 제가 소셜 커런시라는 표현을 했고 사회적 화폐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많이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션님을 소개해 준 것도 저는 이 이유가 계속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키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되게 커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부족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랑 좀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지금 32명인가요? 구독자가 32명이고 좋아요를 25개 눌렀어. 네. 그죠? 네. 그럼 여러분 구독 더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제가 하나 눌렀으니까 네. 31명이 있는 건가? 혹시 두 분도 누르신 거 아니에요? 나 눌렀지. 그럼 저도 29명이네. 정말. 29명? 우리까지 포함해서 여기 우리 누수나 아까 말한 우리 머스크님까지 포함해서 하면 33명. 네. 이렇게 부족이 지금 있는 거지. 그렇죠. 저희가 또 공개 방송한다면 몇 분 오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0명까지는 오지 않을까. 두 분 오시면 그냥 스타벅스에서 만나고요. 네. 저는 그러면 초대 손님으로 와락 오바마. 초대 한번 하고. 와락 오바마. 네, 멜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저는 이 팟캐스트 되게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목소리를 안 만나고 이제 듣고 그 생각이 어떻게 공감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물리적인 공간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써 이게 계속 이런 뭐랄까 공동체? 아까 부족을 좀 키워가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그렇죠. 요즘에 되게 그런 류의 그 커뮤니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커피 마시는 거. SNCC. SNCC. SNCC도 이제 서울 모닝 커피. 예.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의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 아침에 만난 그 모닝 커피에서 클럽 막 틀면서 막 댄스하고 막 이런 거. 그것도 해요. 이제 만나서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니까. 진짜 해요? 아침 7시에 만나서 레이브 파티를 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나 본 거 같아. 그래서 SNCC 같은 것도 부족인 거죠. 그리고 이제 HOC라는 커뮤니티가 또 있어요.
하이 아웃풋 클럽. 그거 그거 봤었죠. 엄청 유명한 네. 네. 그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기수제로 해서 부족을 이제 한 기수씩 규모가 커지는 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류가 지금 되게 DDC 어때, DDC? DDC. DDC라고. 저희는 똥덩어리 큰 거. 저는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AIHOC SMCC. 너무 어려워. 다음에 기억 못한다? 맨날 이래놓고서. 뭔데, 그건. 도움을 AI 하이 아웃풋 클럽 SLCC. SMCC. 이거 모른다니까. 하다 내 자신. 네. 오늘 제가 초대 손님이니까 네. 저는 좀 이렇게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게 그냥 저희 뭐 지금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건데 이 시대는 굉장히 극과 극의 시대 생각이 들고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아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AI 리터러시라는 첨단 기술도 알아야 되지만 반대의 극부에 있는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반대쪽에 있는 극히 인간적인, 극히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과 지식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AI 리터러시로 가게 되면서 사람이 엄청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맞아. 네, 안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일부의 사람이 되려면 이 인문학적인 띵킹에 대한 역량이 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요즘에 고전을 많이 읽으신다고. 예, 고전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고전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근데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이지만 이게 잘 조합이 되는 밸런스가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험단한 세상을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게 다시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계속 쉽게 나왔던 게 라이프타임 러닝, 큐리어시티, 그리고 우리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레질리언스. 뭐 그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소프트 스킬적인 것과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잘 균형이 맞아야지 앞으로는 좀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대가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 하나 좀 꽂혀가지고 좀 우리 머스크님하고 저는 클럽을 하나 좀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 루밍 큐티클. 예. 저 혼자 할게요. 혼자 하시는 큐티는 혼자 해야 맞습니다. 큐티가 뭔지도 큐티라고 뭔가 귀여운 거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큐티는 이제 명상하는 기독교에서 아침에 이제 화요 타임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좀 읽고 스스로 이제 좀 시간을 갖고 명상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큐티라고 하죠. 그래서 좀 이제 세션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끝에 되게 좋게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극과 극의 세상 그리고 5년이라는 타임프레임 사실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2030에서 스크립을 들이지도 않았지만 2030 맥락 좀 가설적으로 간다고 하면 소위 AI에서 지금 뛰고 계신 분들 비슷한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랑 혹은 지금 멜론 머스크님이 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5년 안에 뭔가 대변화, 지금도 더 큰 변화도 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특히 직장인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잘 판단해서 결정하고 AI 리터러시도 올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남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좀 마무리를 하면은 이렇게 팟캐스트 어떤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보거든요. 재밌죠? 너무나도 완벽하게 주셔가지고요. 내가 좀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내 말했잖아. 그거 뺏어할 거라니까. 내가 근데 멜론 머스크님 좀 아는데 사실 되게 유머러스한 분이거든. 많이 격조가 있었어요. 이거를 좀 한풀 딱 비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스페셜로 B급 감성을 한번 한번 술 마시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 언제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저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생각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고 있던 것들 좀 공유했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면서 이게 녹음이 될 수 있구나라는 맞아요. 걸 좀, 네.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다음에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던지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저는 이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커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인생, 회사 생활의 후반전을,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얻은 이제 난리지와, 그다음에 경험들, 인사이트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 나와서 같이 얘기 저희가 다음에 그럼 탑핑할 또 스페셜 토픽을 만들어서 우리 또 멜론 머스크님이 생각하시는 20대들 어떻게 사실은 그 젊으신 분 힘들잖아. 아, 힘들죠. 힘들죠. 진짜 힘들어. 네, 힘들죠. 그래서 그분에 도움이 됐으면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나도 귀한 시간 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팟빵을 2단계 올리셨다. 또 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호플리 이게 끝나고 났었을 때 구독자 막 40명 넘는다면 저희가 조치할 때 선물도 좀 드리면서 저희는 골드마우스 이런 거 못 드리고요. 네, 립스 정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멜론 머스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막스 50. 네, 션일. 멜론 머스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